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송광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좋은 부모 되기 이 재생 목록 파트에서 가장 첫 번째 영상인 자녀 교육에서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원칙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로서 학교나 기관에서 그래도 10년 정도 이제 부모 교육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못했던 부분이나 혹시나 이제 복습하거나 궁금했던 것들을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런 영상들을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부모 되기 파트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고, 또 이제 댓글에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들을 토대로 질문에 대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프라인이나 이제 온라인에서 저를 만나는 부모님,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접하시는 부모님들께 좀 도움이 드리고자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궁금한 부분은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좋은 부모 되기의 첫 번째 영상인 이 영상은 특히나 이제 가장 근본적인 철학, 제가 청소년 상담사로서 갖고 있는 어떻게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면서 핵심 근간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영상, 여기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꼼꼼히 모아주시되, 또 이 영상도 먼저 보시고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어쨌든 주제에 맞춰서 4가지 원칙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유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금전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하면 정서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시지만, 요즘은 아직까지도 이제 가장 근간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학업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생각하면 금전적인 부분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뭐 공부 습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하시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거의 학업 중심의 것들이 더 팽배해 있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이제 건강한 마음이라는 거죠. 아마 편안하게 또 영상을 보시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막상 삶 속에서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만나실 때는 생각보다 많이 뒤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내가 건강한 마음, 뭐 사회성, 자존감, 대인관계 역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채워줘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좀 제가 생각하는 뭔가 원칙 같은 경우를 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당연히 건강한 마음, 사회성이나 자존감, 대인관계 역량, 이런 것들을 뭐 정서지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굉장히 포괄적인 심리사회적 변이들, 중요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심리사회적 변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모가 아이의 어린 시절에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아시고 있을 텐데, 왜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한번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령 이제 좋은 대학, 뭐 서울대, 굉장히 좋은 학교죠,를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분명히 많은 부모님들이 꼭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이런 기대를 하시면서 열심히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많이 부모로서 노력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근거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보아하니 물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좋은 대학에 나오면 사회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 또 기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하지만 또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뭐 반대의 상황이라는 게 물론 이제 좋은 대학을 갔더니 오히려 안 좋더라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외로 이제 지방대학을 나오거나 이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자녀들의 케이스 경우에도 성인이 되었을 때 명문대를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되거나 자수성가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분명히 이제 좋은 대학에 나온다는 건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지만 그것이 과연 뭔가 그 자녀 교육의 핵심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Why?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처음에 이야기하고 싶고요. 제가 특별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결국은 그 명문대학에 가는 상황들이 명문대학을 갔기 때문에 사회에 성공할 가능성도 분명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뭔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자녀 갖고 있는 근간 건강한 마음이 강한 학생 그게 뭐 자존감일 수도 있고 뭐 인내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영역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역량을 발휘하는 그 자녀가 결국은 명문대에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당연히 그런 근간이 사회에 성공할 가능성으로 이어질 그 역할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매개변수라는 건 이제 좋은 대학이 결국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공을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의 변인이 있는데 그 변인들이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가게 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중간다리 역할을 거쳐서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 키가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겠고 제 말을 꼼꼼히 들어보시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아 그러면 애초에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대학을 가기에 유리한 뭔가가 있고 그 뭔가는 좋은 대학에 가는데 쓰일 수도 있고 좋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뭐 자수성가나 다른 형태로도 사회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차원에서 봤을 때 분명히 그 좋은 대학에 가는 근간에는 그 건강한 마음이라는 게 있고 제가 건강한 마음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건강한 마음이란 건 갖춰지고 나면 계속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더 나아가는 경향성들이 생겨요. 왜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더 나아지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 죽어버리면 건강하게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추가 영상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게 하겠으나 어쨌든 결국은 그 무언가 그죠? 네, 결국 성공에 이끄는 무언가에 대한 것이 결국은 사회성인지 대인관계 역량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마음적인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고 상당 부분 클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그 좋은 부모 되기의 첫 번째 제 큰 그림이에요. 그 보시면 여기에 이제 플립 같은 가장 새싹 같은 게 있고 이 새싹이 점차 자라서 이 무성한 나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굉장히 큰 나무는 이제 그 비바람이 불거나 큰 폭풍에도 혹은 굉장히 혹독한 환경에서도 그 부러지거나 그죠? 생명력을 잃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 새싹일 때는 어떻죠? 네. 그 조금만 환경이 열악해져도 달아나기 어렵거나 한번 좀 망가지게 되면 다시 회복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 주는 게 우리 자녀가 커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키우는 과정도 한 새싹이 그 거대한 나무로 커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마치 어느 정도 거대한 나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가 특별히 개입이 없어도 무성하게 자라는 이 나무처럼 그 아이도 어느 시기
어느 시기까지 부모가 건강의 마음에 관련해서 충분히 채워준다면, 그죠?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클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30대, 40대, 60대까지 키울 생각을 하고 자녀 교육을 하진 않잖아요. 네, 어느 나이대가 되면 그게 중학교로 보는지 고등학교로 보는지 30대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나이대가 되면 내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부모 되라는 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 새싹이 나무로 크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보다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주고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게 그 사회에서 잘 자리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좋은 부모 되기, 자녀를 위한 투자, 시간을 투자하거나 노력하는 것들이 마치 굉장히 어린 나이 새싹일 때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어느 시점이 되고 이렇게 아이가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무럭무럭 커질 수 있는 더 그런 것이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토대로 결국은 이제 그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겠죠. 첫 번째는 이제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네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부모가 투자하는 만큼 성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세상을 사는 이치가 비슷하기는 한데 노력한 만큼 좋은 자리에 일할 수 있고 공부도 내가 노력한 시간만큼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고 그죠? 뭐 건강 같은 경우도 내가 신경 써서 노력한 만큼 더 좋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뭐 그렇죠. 마음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 이것이 내가 10을 투자했다고 해서 10으로 완전히 비례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굉장히 상관이 높은 이렇게 정비례 비슷한 모양이 형성이 될 것이다. 결국은 내가 부모로서 투자하는 만큼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라는 건 이제 시간적인 또 비용적인 노력일 수 있겠죠. 특히나 저는 시간적인 노력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투자하는 만큼 성장을 한다. 라는 게 첫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이 원칙을 기억하셨으면 앞으로 세부적인 영상들은 이제 어떻게 무엇을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뭐를 해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여러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이 원칙 1번에 관련된 영상들이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원칙은 미리 투자하면 복리효과. 분명한 건 똑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아이가 어린 시절에 상당히 많은 내가 시간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한다면 아이가 차츰차츰 커감에 따라서 그 투자하는 양이 적더라도 투자가 선투자가 됐을 때는 마치 뭐 은행의 복리 효과처럼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 자녀가 어렸을 때 투자가 덜 들어가면 자녀가 어느 정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쯤 갔을 때 내가 투자가 들어가도 더 많은 투자를 해도 미리 투자한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보통은 이제 마음적인 부분에서의 투자는 두 돌 때부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전에는 이제 먹고 아이를 살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두 돌 때부터는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훈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아먹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얼마만큼 내가 고생을 해서 시간을 쏟느냐가 그죠? 먼저 내가 고생을 할수록 나중에 좀 덜 하더라도 먼저 대충대충 하고 나중에 공을 들인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죠? 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부분도 원칙 1과 원칙 2를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보면 좋겠고 세 번째 원칙은 이제 개인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어를 배우는 시기도 우리가 딱 적절하게 배우는 그 나이대가 있잖아요. 언어 폭발기라고 해서 만 3세, 4세 이런 나이대가 굉장히 언어 폭발하는 시기일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그 나이대에 비해서 적절한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발달 과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기가 됐을 때 이런 발달을 신경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그 시기에 맞는 사회성, 뭐 주도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떤 나이 때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채워주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같이 신경 쓰면서 제가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정도는 있지만 방법은 다양하다.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원칙들을 얘기하는 전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라던가 마치 그 도로의 길처럼 가는 길은 분명히 있지만 그 가는 길에 대한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 반드시 옳고 어떤 방식은 잘못됐고 그렇다기보다는 그 방식이 현실적으로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맞는 방식인지 그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있고 또 부모들마다 나름의 가치나 철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치들 속에서도 충분히 정도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는 방법은 다양하다.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정도에서 앞으로 가고 있는지 정도에서 퇴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은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면 앞으로는 이제 결국은 이 네 가지 원칙에 기반해서 첫 번째 얘기했던 건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풀어드릴 거다. 세세하게 풀어드리겠지만 항상 그 세세한 이야기 속에서 이 네 가지 원칙들을 잊지 마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 그래서 이제 자녀 성장이 적절한 환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청소년 시기에 개입이 필요한 이슈들, 스마트폰을 어떻게 언제 사줘야 되고 자녀와 의사소통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도 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다. 네, 그래서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오늘 영상도 꼼꼼히 여러 번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좋은 부모 되기 챕터에서 올라올 영상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함께 성장하는 광박TV였습니다.